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또 세상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이렇게 사회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잘 지내는 법, 또 뭐 친구들과의 관계 잘 지내는 법, 뭐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뭐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갖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내가 매력적이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사실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도 잘 안 생기고요. 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해결되고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바뀌는 경우도 많죠. 네,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올가 하디안즈는 이런 것들을 매력자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써서 아주 종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디안즈가 이야기하는 매력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말 매력을 만들고 또 매력을 유지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은 단순한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과 타인을 내가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설득해서 나의 가치를 팔면 나는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고 사랑을 얻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자, 설득의 3요소가 있죠. 뭐가 있죠? 일단은 메신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 논리, 그 다음에 감성, 감정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세상을 설득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일단 메신저, 나 자신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메신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감성적이고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도 그것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설득의 3요소 중에서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설득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우리 자신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자본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이 30, 40에 뭐 10억 있다, 20억 있다, 뭐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뭘 받아서 얼마가 있다, 뭐 아파트도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차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나는 더 신경 쓸 게 있습니다. 뭐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매력 자본이 있는지, 정말 내가 매력적인지, 네, 그것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부자고 훨씬 더 돈이 많고 뭐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돼 있고 훨씬 더 인기가 많고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 하시지 마시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가, 그 매력을 갖추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올가 하디안즈가 이야기하는 매력자본에서 제 나름대로 추출한 7가지 비법입니다. 첫 번째는 첫인상의 힘을 활용하라입니다. 사실 첫인상은 불과 몇 초 만에 판단됩니다. 요 머리 끝부터 시작해서 저 발끝까지 그대로 몇 초 만에 끝납니다. 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것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바뀌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 그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어떤 선입관들이 있죠. 가치관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말만 많고 실천하지 않아 라는 이미지가 박힌다. 단 3초 만에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정말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어쩌면 평생 못 고칠 수도, 못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첫인상을 위해서 항상 외모 관리하시고 자세를 바르게 잡으시고 항상 자신감 있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되 겸손한 태도요.
아셨죠? 그래서 뭐 그냥 오늘 너무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밤에 술도 한잔 먹고 이랬으니까 그냥 머리도 대충 하고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입고 나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 단 몇 초 만에 나를 평가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선입견이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아침에 좀 피곤하고 조금 뭐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거울 한번 더 보고 옷 한번 다시 한번 신경 쓰고 머리 한번 더 만지고 그러고 출근하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스토리를 갖는 사람이 되자. 네.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는 그 서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통장을 다 털어봤더니 3만 원 있더라. 좋죠. 네, 지금부터입니다. 그 3만 원 통장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멋진 서사를 만드십시오. 자, 내가 고졸이다. 자, 고졸인데도 내가 정말로 악착같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멋진 벤처기업의 CEO가 됐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 매력 있죠. 그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유복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그냥 뭐 명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혼했다, 회사에서 뭐 계속 밀려나간다, 왕따 당한다, 좋습니다. 사업적으로 정말 부도 직전이다, 통장에 진짜 4만 원, 3만 원 있다, 좋습니다. 멋진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해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단순히 멋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가 사실은 극복하는 경험이면 환호하죠. 대중들은, 타인들은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가치관, 목표가 정리가 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타인을 매료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혀라. 네, 대화의 기술을 익혀라. 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들을 계속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압해야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그때그때 맞춰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좋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공감, 유머, 감성적 표현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대화의 질을 높이고 대화의 깊이를 높이셔야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뭐 카톡에다가 뭐 그림 사진을 막 올려요. 예. 어떤 카톡 방에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예술적 소양이 깊고 그 다음에 단지 돈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정말 교양 있으시네요. 멋지네요. 이런 정보 너무 귀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나 그 작가 아는데. 응? 그 작가보다 이 작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래야 내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생각보다, 매력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아도 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대화의 기술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유머, 공감, 감성적 표현을 섞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화가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질이 좋아질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라. 이겁니다. 자, 평범하게 예쁘고 평범하게 잘생기고 평범하게 부티나 보이는 건 사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포르쉐가 대한민국에 몇 대인데요. 그거 가지고 나의 매력이 뽐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독창적인 나의 개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예, 물건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통합적인 이미지가 필요해요.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서 그것과 연결되는 스타일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모임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내가 돋보이게 되고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동그란 안경을 계속 씁니다.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계속 이제 렌즈만 갈아 껴요. 네, 전 이걸로 나름대로 스타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서는요, 항상 와인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면 와인을 마실 때는 제가 생각난대요. 제가 못 가더라도. 네, 그리고 마트에서 와인 고를 때도 제가 생각난대요. 그 모임의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저의 매력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뽐을 내고 있고 또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스타일링, 또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나의 개성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개성이 매력 자본으로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5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는 태도를 유지해라. 네.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신분립이라고요.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현대사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제 거짓말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전산화 시스템으로 어때요? 나의 모든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 있는 척하고 또 모르는 데 아는 척하고 뭐 학력 위조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말한 거 지키셔야 합니다. 네. 자, 매력이 순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가 쌓일 때, 그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따라오고요.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셔도 되고요.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의나 강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어떤 착각을 빠지냐면 그냥 지금 당장의 인기, 지금 당장의 급한 돈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뢰를 깨는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무신분립입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라. 정직함,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태도로 신뢰를 꾸준히 구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매력 자본이 폭발할 수 있죠. 네. 자, 6번째입니다. 매력의 환경을 조성해라. 네, 맞아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로 스타일링을 잘하고 매일매일 신뢰를 구축하는 행동을 하고 대화 기술도 잘 연마를 했는데 매일매일 뭐 나쁜 짓이나 하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네, 맨날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코인이나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있으면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매력이 돋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이 있다.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을 구축해 놔야 됩니다. 이것을 뭐 브랜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브랜드가 실천하는 공사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실천하는 공사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천하는 공사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고 작은 거에 행복할 것이고 제가 강조했던 미니멀리즘, 네, 그리고 자기 행복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 가족들과 아니면 제가 그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세계관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동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용기,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스타에다 만드시면 돼요. 네, 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다.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 정말 몸이 너무 뚱뚱한데 내가 정말 시스팩 만들고 해서 바디 프로필 한번 찍겠다. 그럼 그런 세계관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해줘요. 그럼 거기서 동기 받고 또 용기 얻고 또 누구한테 내가 또 인사이트도 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매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요. 지적 호기심을 키우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들, 혈연, 친척들과 제가 만들어낸 사회적 관계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제가 만들어낸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은 모이면 항상 응원하고 즐거울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꾸 도전하고 배워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기타 배웠어. 아니면 이번에 내가 호주에 등산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분이 좋고 활력이 생기죠. 근데 제가 기존의 이 가족과 친척들 이쪽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예,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일 안 하고 일확천금 따지고 누가 돈 주기 바라고 게으르고 아프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차이는 이 조직과 이 조직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조직은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나 분위기가 용기와 축하, 예, 이런 분위기가 되고 여기는 어때요? 부정적 감정이 팽배한 그런 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항상 배우고 끊임없이 교정할 자세를 갖추셔야 내가 이런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모임, 긍정적인 조직에 들어갈 수 있고 매력 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날게요. 자, 올가 하디안지가 쓴 매력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뽑아본 7가지의 매력 자본을 만드는 비법은요. 첫 번째, 첫인상을 활용해라. 두 번째, 스토리를, 서사를 가진 사람이 되자. 세 번째, 타인을 매료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혀라. 네 번째,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라. 다섯 번째, 신뢰를 주는 태도를 유지해라. 여섯 번째,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성장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부족하다. 예, 뭐 지원 체계가 약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설득하고 내가 그 설득에서 설득된 대상에게 나의 가치를 판매하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설득의 3단계는 세 가지 과정은 뭐가 있죠? 메신저, 이성, 감성.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메신저. 맞아요. 나만 매력적이면 내가 매력 자본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돈도 사랑도 명예도 뭐든지 다 권력까지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 매력 자본에 집중하셔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활력 있게 사십시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